안녕하세요. 임대표의 부동산 이야기의 임유진입니다. 오늘은요, 국토부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조사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따라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 놓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안 했거나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요, 국토부에서는 6월까지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6월까지 신고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자진 신고하는지, 누가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조사라고 해서 임대료 증액이나 의무기간을 파악하는 것을 6월까지 자진신고를 통해서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6월 이후부터는 전수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 놨는데 그 당시에는 임대차 계약신고가 의무가 아니었죠. 그래서 안 하셨던 분들도 좀 있으실 거고요. 또 표준입차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반 계약서를 써서 계약신고를 안 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6월달까지 자진신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의하면요, 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올해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는요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분에 한해서는 과태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신고 대상자인가 하면요, 개인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이 신고 대상자고요. 어떤 항목들을 신고해야 하냐 하면요, 임대주택 등록 후 지금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건에 대해서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감면된다고 합니다. 자, 해당자를 간추려 드리면요,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기간이요, 2012년 2월 5일 계약분부터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이때 이후부터 계약한 건은 신고 대상자가 되고요. 만약에 그 전에 나는 임대차 신고를 안 했다 하신 분들은요, 그 전에는 의무 신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언제 2012년 2월 5일 이후 임대차 계약서를 썼던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썼던 분들은요, 임대차 임대차 계약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나 안 했는데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자진신고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 예전에는 신고의 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9년 9월 27일 이후에 혹시 우리가 묵시적 갱신을 신고를 안 했다면, 이 이후에 묵시적 갱신된 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요, 작년 10월 24일 이후인 경우, 그 전에 등록했던 분이 아니고 작년 10월 24일 이후에 등록했던 분들인 경우에는요, 등록 전에 임대차 계약 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즉 임차인이 살았다면 그 임차인이 살았던 종전 임대차 계약도 신고의 의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등록한 분들 중에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면 그 임대차 계약 된 것도 신고의 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세 개의 연도가 나왔죠. 첫 번째는 2012년 2월 5일 이전의 계약은 신고의 의무 대상이 아니다. 그 후에 임대차 계약한 거는 신고를 해야 한다. 두 번째, 묵시적 갱신의 경우 2019년 9월 27일 이전의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2019년 9월 27일 이후에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신고해야 한다. 자, 세 번째,
등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2019년 10월 24일 이전에 했으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임대차 계약은 신고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후에 등록을 했다면 기존의 임차인과의 종전 임대차 계약도 신고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분들도 신고해야 한다. 자,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요.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요번에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얼른 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필요한 서류는요. 자진신고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신고서라는 양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진신고서가 어떤 형식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서입니다. 이번에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하시는 분에 한해서 작성하는 자진신고서인데요. 첫 번째는 신고하는 본인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신 분의 인적사항을 쓰면 되고요. 두 번째 칸에는요. 자진신고할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요건 제가 샘플로 작성한 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표준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6월 30일 이전에 신고한 자진신고서에 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신고서 쓴 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서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신고인이 홍길동이라는 분이시면요. 이름을 쓰시고요. 그리고 사업자 주소는 본인의 등본상 주소를 쓰시면 되고요. 생년월일 쓰시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내가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 조건을 들었는데 신고를 안 하셨던 분들은요. 그 신고주택의 주소를 쓰고 각각 신고주택이 다르다면 자진신고서는 각각 쓰셔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주소를 쓰고요. 신고주택 주소. 그리고 주택구분은 매입임대나 건설임대 둘 중에 하나 쓰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종류는요. 4년짜리를 했으면 단기 일반 민간임대, 8년짜리를 했으면 장기 일반 민간임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주택 유형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걸 쓰시면 되고요. 전용 면적은 그 세대의 면적을 쓰시면 되고요. 최초의 임대 개시일을 쓰시면 됩니다. 자, 신고 내용이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 아까 세 가지 항목 중에서 묵시적 갱신을 신고를 안 했다 하면요. 이렇게 계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묵시적 갱신인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 미신고 한 건에서 이렇게 표시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위반 경위 및 내용을 자세하게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묵시적 갱신을 했는데 모르고 묵시적 갱신의 신고 대상인 걸 모르고 신고를 못했습니다. 혹은 여기 예시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신고 물건에 대해서 임대 개시를 했지만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신고인 홍길동 해서 서명해서 같이 첨부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서 포인트는요. 만약에 내가 신고를 안 한 게 각각의 물건이었다면 자진신고서는 각각 신고주택 주소에 따라 쓰셔야 합니다. 물론 다 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쓸 수 있는데요. 가구실마다 신고 내용이나 위반 경위를 각각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보통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임대차 계약 신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양식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때 쓰는 양식인데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름이나 상호나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를 쓰는 거고요. 물론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가 없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없으시면 안 쓰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주소는 보통 등본상 주소로 되어 있고요. 민간 임대주택의 부분에 계산은요. 이 주택의 이제 소재지나 아까 얘기한 준공공 임대나 단기 임대, 이 준공공 임대는 이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뀌었죠. 같은 겁니다. 8년짜리 하셨으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4년짜리 했으면 단기 임대, 기업형 임대를 하고 계시다면 기업형 임대로 쓰시면 되고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에 표시하시면 되고요. 자, 임대 조건을
최초 신고인 경우에는 처음에 임대 조건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는 전용 면적을 쓰시면 되고요. 세대 수 쓰시면 되고, 세대당 대출금은 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본인이 대출받은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쓰시면 되고요. 요 밑에 임대차 계약 기간을 명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쓴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표준 임대차 계약서와 그리고 자진신고서하고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물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안 쓰고 그 10월 24일, 작년 10월 24일 이후에 등록한 등록주택인 경우 그 전에 등록한 내용도 계약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때는 그 전에 등록을 해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하는 경우에는요, 일반 계약서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그렇게 세 가지 양식을 다 썼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렌트홈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요. 3월, 4월 달은 렌트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는 문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렌트홈을 통해서 자진신고하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진신고 버튼이 보이시죠? 자진신고를 클릭하시면 공인증서 로그인이나 회원 로그인 버튼이 나옵니다. 처음만 회원 가입을 하시고 공인증서를 로그인 해 놓으시면요, 다음에는 공인인증서로 바로 로그인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로 확인한 후에 공인증서를 한 번 더 인증을 하면요, 내가 임대사업 등록한 현황이 보이고요, 임대차 계약 신고한 현황이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임대차 계약 최초 신고를 안 했던 부분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최초 신고를 버튼을 누르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혹은 내 물건 중에서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안 했던 것이 있다면 여기서 바로 가기를 눌러서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렌트홈 통해서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렌트홈의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해서 자진신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을 가야 되고요. 시청이나 군청을 가서 방문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구가 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 단계 심각이 격상됨에 따라 3월이나 4월까지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홈에서 하는 방법을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해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 계약 미신고 혹은 표준 임대차 계약 양식을 미사용했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물론 이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이때 얼른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자진신고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들은요, 렌트홈 콜센터인 이 번호로 전화를 드리든지 아니면 방문 접수인 경우에는 등록주택소재지 기초지자체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렵지 않게 렌트홈 통해서 기존의 과태료를 물어야 됐던 것들을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점 잘 아시고요. 렌트홈 사이트 통해서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등록 임대사업자 자진신고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날짜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혹시 기존에 등록 임대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이 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자진신고하셔서 과태료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표의 부동산 이야기는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많이 맞춰 놓으시면요,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좋은 내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